다음은 이제 뭐에 대해서 궁금한 걸 알아보게 할까? 이제 딱 시즌이 되면은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에 몇 명 전원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나요? 아, 몇 명 정원? 네. 근데 참 그 미스테리한 게, 보통 한 해 그 개원예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면접으로만 지원하는 애들이 1000명이 넘거든. 2021년도는 1500명이었고, 그래도 한 100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원예대 면접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학원은 대한민국에 스파칼라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가 몇 터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도 그렇게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매번 보면 뭐 면접반 한 3개 반, 4개 반, 포폴반 한 2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특성상 포트폴리오나 면접은 많은 학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맨투맨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하고 수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학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은 반을 개설할 수도 없어. 왜냐면 선생님이 없어.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도 직접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은 제일 선호하는 수업 인원이 한 7명에서 9명 정도를 선호를 해. 그게 포트폴리오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왜냐면 학생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돼. 왜냐면 서로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아이디어도 서로 주고받기를 하려면 그래도 뭐 최소 5명 이상은 있어야 수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뭐 희망사항은 7명에서 9명 정도로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학원이 망해. 그러면 수강료도 더 많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한 13명 정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15명 미만으로 무조건 잡는데 보통 한 반이 10명에서 13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총 한 6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니까 매년 한 60, 70명? 그러니까 많을 때는 한 80명 정도 준비하는데, 뒤에 보니까 뭐 합격률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씩 떨어진다고 보면 돼, 반에서. 한두 명?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그게 이제, 그죠. 한 선생님이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안타깝기는 해. 우리나라 대학 한 과의 정원이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다 보면 충분히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공 수업을 하니까, 그때 현실적으로 그죠. 대학도 어떻게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수가 있어야 그 등록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처럼 학원도 그래서 매년 보면 그렇죠. 정원은 15명 정원으로 넘지는 않고 하는데 또 늘 보면 한 12명, 13명 정도가 한 클래스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은 반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는 그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그 퍼스널 포트폴리오를 하잖아요. 그때는 따로 반 구분은 없어. 따로 반 구분은 없고, 근데 들어오는 숫자대로 반이 구성이 되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전공이 결정이 되면 크게 이제 면접반, 포트폴리오 반으로 빠르면 5월, 뭐 6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반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담 오는 친구들은 충분히 상담도 하고, 또 한 달 동안은 전공탐구 과정을 갖게 해서 본인이 전공이 결정이 되면 그 전공에 맞게끔 그 반에 포지션을 잡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되게 섬세한 과정이네요. 왜냐면 결국엔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탐구를 해야 되고, 그냥 합격을 위해서 뭐 낮은 경쟁률 학과를 지원한다? 개원예대는 특성상 그 경쟁률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봐. 왜냐면 어차피 뭐 평균 경쟁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일반 미대는 뭐 30대 1, 40대 1에 비해서 개원예대 한 3.5대 1, 3대 1 정도 평균 경쟁률을 갖고, 수시 같은 경우는 좀 센 학과는 한 8대 1, 좀 낮은 학과는 2.몇 대 1, 3대 1, 뭐 그 정도를 유지를 하니까, 경쟁률보다는 진짜로 그 학생이 그 전공에 대해서 하고 싶은지,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것이 학생을 뽑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쌤이 이제 그냥 하는 소리로 10대 1이 넘어가면 어느 대학이든 누구도 몰라 합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며느리도 몰라. 좀 운도 따라야 되고. 근데 사실 10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붙겠다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뭐 섬세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개원예대 하나에 오리를 하니까 어떻게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진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할 만한 그런 전공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 합격률 또 있나?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률? 네. 얘기 안 했는데? 약간 그 뭐 반에서 한두 명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정확히 합격률 어떻게 돼요? 보통 늘 한 90% 정도 합격률이 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합격률 물어보면 선생님이 좀 대답을 잘 안 해줘. 왜냐면 이 합격률을 얘기하면 학원 다니면 다 합격하는 줄 알아. 아. 절대 그건 아니거든. 분명한 거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 물론 뭐 작년에 우리 면접 비방 같은 경우 전원 합격했어. 그 선생님들은 전원 합격을 시키대 이상해. 준명쌤이라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준비가 안 된 친구가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갑진 않아. 왜냐 가서 고생하거든. 지옥이야.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합격을 하는. 물론 이제 뭐 휴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합격을 하는 게 그게 행복한 합격인 거지. 그잖아.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고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이제 결혼은 본인이 그죠? 똑같은 얘기야. 왜냐면 뭐 학원도 끝나 지각하고 아프다 결석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가 대학 가서 학업을 성실히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뭐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가짐이거든. 내가 대학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할 준비가 돼.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우선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 다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워. 예전에는 한 3년 전까지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성적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1학기 끝나면. 그리고 성적이 저조한 친구들은 다시 불러서 또 상담도 하곤 했는데 그것도 지치더라고. 뭐 어른인데 지가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다 싶어서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가끔 이제 졸업하고 합격한 친구들이 인생 상담하러 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친구들 통해서 이제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좀 헤매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덜어 있고 해서 중요한 것은 합격이 아니라 내가 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무거운 얘기인가?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 된 사람만 이제 개원 가면은 더 학교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그럼. 진짜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있는 거니까 훨씬 더 학업 성취 같은 면에서도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스파칼라는 그럼 개원 말고 다른 학교는 준비하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스파칼라 지아카데미는 개원예대 전문학원이니까 개원예대 하나만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나 면접으로 뽑는 학교가 없었어. 개원예대 하나가 유일했었거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청강대라는 학교도 이제 포트폴리오 전형도 있고 면접도 있고 물론 학생부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개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복수 지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작년에도 뭐 청강대 합격해서 간 친구도 있고 2개 다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개원에 여기는 좀 특화된 학원이고 아니다. 올해도 우리 서울대도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옆에 선생님 지인 운영하는 학원에서 서울대 지원자가 있어서 작년에도
서울대 3명, 뭐 국민대 1명 그렇게 준비해서 면접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면접 준비했었는데 그때는 국민대도 수사가 격했고 물론 이제 면접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면접 정도가 30%나 있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작년에는 3명 준비를 했었는데 2명 합격했어.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사실 우리는 개원 전문학원이니까. 근데 이제 면접 담당하시는 이제 부원장님이 면접 총괄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맨날 얘기를 해요. 다른 학교 면접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 뭐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 있다고 해서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 3명이 준비했어. 근데 안타깝게 올해는 1명밖에 합격을 못했거든. 근데 뭐 일반 입시학원에서 서울대 1명도 대단하더만. 네? 근데 그 친구는 면접 보면서 면접 끝나고 데려왔던 선생님한테 쟤는 합격하겠다. 선생님이 그랬거든. 근데 그 친구는 합격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그래서 올해는 면접 좀 전문화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면접 비중이 좀 높은 학교들이 있으면 좀 추가로 해볼까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서울대 면접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울대는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실기 테스트를 하잖아. 근데 그 실기 테스트도 자기 스토리를 갖고 해야 되더만. 왜냐면 면접장에 가서 자기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스토리가 부족한 친구들은 어필을 잘 못하더라고. 네? 근데 우리는 뭐 손을 주제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아주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그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던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메인은 어찌됐든 간에 개원예술대학교이지만 조금 글쎄 뭐 생각 중이긴 하지만 또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부탁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일반 대학들은 이제 실기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학생부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학원에 올 수 있는 그 면접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많지는 않죠. 맞죠.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거의 임박해서 닥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는 뭐 개원예대 면접을 준비하면 청강대 면접도 다 준비가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도 같이 준비가 되는 거니까 올해는 복수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지 전공이 그 맞으면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스파카르치 아카데미는 개원예대 입시 전문 학원이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네요. 뭐 또 있습니까? 이제 또 뭐가 궁금할까? 뭐가 궁금할까요? 처음 오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저 학원에 오는 게 낯설고 뭐 낯선 장소니까 좀 두렵고 그래서 오는 걸 좀 기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스파카르치 등록을 하려면 우선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동반하게 해요. 왜냐면 아직은 미성년자고 또 개원예대 입시가 일반 대학 입시하고 너무 달라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은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이 동의가 있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부모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원을 꼭 다니겠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좀 전문가를 통해서 과연 내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유추해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니까 또 학원 상담 오는 게 학원 등록을 하러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와서 서로가 충분히 필요 조건이 맞고 본인이 어떤 그런 마음이 동했을 때 학원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가르쳐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거고 뭐가 아직 좀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단순히 이제 뭐 합격 상담이기보다는 이제 컨설팅의 개념이 커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하면 1시간 정도 이미 뭐 대학 진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앞으로 그치 이제 막 19, 20살 이제 성인이 되는 친구들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런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치. 이게 다들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면 인생 상담 받았다고 그래. 네? 학교 상담하러 왔다가 인생 상담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 문턱이 높지는 않으니까 미리 예약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상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 올 때 뭔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준비물 같은 게 있나요? 준비물을 얻고 진지한 마음과 진지한 진정성을 갖고 오면 되고, 그리고 상담료가 따로 있어요. 상담료가 3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컨설팅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오는 부분도 있어서 꼭 필요한 학생들만 와라, 그런 차원에서 상담비를 따로 받고, 그리고 그 상담비는 원래 이제 불우이웃 돕기나 우리가 유니세프나 그런 데 이제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카운터 선생님이 잘 안 알아보시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오늘 그치,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다 쏟아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더 세세하게 잘라서 다음에 또 촬영을 하는 걸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칠까? 감사합니다. 수고. 땡. 네. 하나, 둘, 셋.